약을 꾸준히 드시고 혈당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 음식을 계속 드시면 3년 안에 시력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약을 복용하는데도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리고 치료를 마쳤다 싶었는데 신장 기능과 시력이 점점 나빠져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원인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통밀빵 같은 건강식이 오히려 혈당을 급히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일본 당뇨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절대 금지하는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중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당뇨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당뇨에 좋다고 권하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 음식을 금지했는데 말이에요. 자, 우선 자가진단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첫째, 식사 후 30분 안에 졸음이 쏟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으신가요? 셋째, 단 음식이 자꾸 당기고 참기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지시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내용대로 실천한다면 사례에 나온 분들처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일본 당뇨 전문의들이 환자에게 절대 금지하는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일본식 비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강우석입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대학 당뇨연구센터에서 6개월 연수를 받으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관리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됐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려 해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숫자 1을 눌러 응원해 주시고 더 깊은 내용 원하시면 숫자 1을 댓글에 남겨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는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믿기 힘든 통계부터 알려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3분은 이미 당뇨병을 가지고 계세요. 남성은 4명 중 1명꼴, 여성도 5명 중 1명꼴로 당뇨 진단을 받으신 상태예요. 숫자로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의 한 집 건너 한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이고 생활 패턴이 우리와 비슷한데 당뇨 관리 성과가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실제로 2019년 국제당뇨병 연맹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 중국, 일본의 당뇨병 현황 비교 연구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20년 넘게 당뇨 관리 방법을 꾸준히 바꿔왔어요.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평균 혈당 수치가 계속 좋아지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일본 당뇨 환자 중 60세 이상이 거의 3명 중 2명이나 되는데도 합병증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생기던 신장병증,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의 같은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혈당과 혈압도 함께 좋아졌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도쿄에서 만난 78세 다나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강 박사님, 우리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피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좋은 음식만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우리는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 찾지만 정작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당뇨병 치료법으로 공식 도입했어요. 우리보다 15년이나 앞서 시작한 거죠. 첫 번째 금기 음식은 바로 우리가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빵류예요. 특히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같은 밀가루 빵들이 정말 위험해요. 식빵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0일이에요. 바게트 빵은 93이고요. 설탕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빵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에요. 글루텐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밀가루 반죽을 만질 때 끈적끈적하고 늘어나는 것 있잖아요. 바로 그게 글루텐이에요. 마치 고무줄처럼 쫄깃쫄깃한 성질을 만드는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이 글루텐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장에서 엑소르핀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약과 비슷한 중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담배처럼 끊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글루텐이 우리 장벽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장벽에 틈이 생겨서 들어오면 안 되는 찌꺼기와 독소가 피로 새우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박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통밀빵 2조각씩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통밀빵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더라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도 글루텐과 혈당 불안정성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빵을 끊고 현미밥으로 바꾸시니까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8.3%에서 7.1%로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게 독이 됐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세요. 두 번째로 일본 당뇨 환자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은 바로 라면이에요. 한국인이 연간 70개 이상 먹는다는 그 라면 말이에요. 라면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81g이에요. 밥 한 공기가 69g인데 라면이 더 많거든요. 게다가 라면은 밀가루를 고온에서 튀겨낸 면이라 혈당 지수가 73에서 85까지 올라가요. 더 무서운 건 라면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거예요. 정상인도 라면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 정도거든요. 당뇨 환자라면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특히 컵라면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네, 컵라면 이제 용기 안쪽을 보시면은 물이 새우며들지 않게 하려고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코팅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독성 물질이 녹아 나와요. 마치 더운 여름날 플라스틱 병이 뜨거워지면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그 독성 물질이 라면과 함께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태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라면을 드셨거든요. 컵라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셨는데 그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어르신은 라면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냥 간편한 식사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혈당 폭탄이었던 거죠. 라면을 완전히 끊고 나서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라면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식후 1시간에 혈당이 250, 2시간에 220까지 올라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4, 5시간이 걸려요. 이게 얼마나 췌장에 부담을 주는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강식으로 포장된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의외실 텐데 바로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에요. 건강하다고 알려진 글루텐 프리 빵, 글루텐 프리 과자, 글루텐 프리 파스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글루텐이 나쁘니까 이걸 빼면 건강하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요. 글루텐을 빼면 빵이나 과자가 부서지기 쉬워져요. 마치 풀을 빼고 종이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넣어요. 쌀가루,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을 잔뜩 넣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밀가루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린다는 거예요. 마치 설탕을 뺀다고 하면서 다른 단맛을 더 많이 넣는 것과 같아요. 스페인 식품연구소에서 글루텐 프리 식품 654종과 일반 식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글루텐 프리 식품이 일반 식품보다 단백질 함유량은 적고 지방과 탄수화물 함유량은 높았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73세 이현숙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글루텐 프리 빵, 글루텐 프리 과자,
글루텐 프리 파스타만 드셨는데요. 2달 정도 지나자 오히려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식후 혈당이 들쭉날쭉해졌어요. 실제로 일본 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글루텐 프리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탄수화물이 평균 20%더 많았고 단백질은 더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글루텐 프리를 끊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뒤 석 달 만에 당화혈 색소가 8.1%에서 7.0%로 떨어졌어요. 스스로도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어요. 결국 문제는 글루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였던 거죠. 실제로 글루텐 프리 빵의 혈당 지수를 측정해보니 일반 빵보다 오히려 10에서 15 정도 더 높았어요. 건강하려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독이 든 셈이에요. 마치 담배를 끊겠다고 하면서 더 독한 것을 피우는 격이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견과류 가공 제품입니다. 특히 꿀에 절인 견과류, 설탕 코팅된 견과류, 견과류바 같은 것들이 정말 위험해요. 마치 약에 설탕 코팅을 씌워 놓은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인 거죠. 광주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호두 아몬드 제품들을 매일 드셨는데 알고 보니 설탕 덩어리였던 거예요. 순수한 생견 과류로 바꾸시니까 혈당이 훨씬 안정됐어요. 다만 체질에 따라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탕을 드셨는지 깨달으시고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음식도 놀라우시겠지만 다섯 번째 음식은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 음식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마약 중독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방간이라는 무서운 병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정말 놀라실 텐데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밀가루 음식들이에요. 빵, 라면, 국수, 과자, 떡볶이, 짜장면까지 모든 밀가루 제품이 여기에 포함돼요. 여기에는 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엑소르핀이라는 마약과 비슷한 중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엑소르핀이 뇌에 작용해서 탐닉 현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밀가루 음식을 계속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마약처럼 작용해요. 담배나 술처럼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빵집 앞을 지나갈 때 고소한 냄새에 이끌리거나 라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빵은 먹게 되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신호보다 중독성 물질이 만드는 갈망이 더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엑소르핀이 이 신호를 방해해서 실제로는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제력을 잃는 것과 비슷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밀가루 음식을 끊으려고 할 때 금단 증상까지 나타나요. 집중력 저하, 현기증, 우울감, 짜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밀가루 중독의 증거예요. 더 심각한 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알코올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질환인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 특히 밀가루 음식 때문에 생겨요. 지방간이 생기면은 시니어 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방간이 생기면은 이 정수기 필터가 기름때로 막히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가 더러워지면은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맛도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간에 지방이 끼면은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은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지방간이 진행되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서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은 간경화라는 병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간암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지방간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다른 질병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환자의 3명 중 1명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최명호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술을 전혀 안 마시시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은 식빵, 점심은 라면이나 국수, 저녁 후 간식으로 과자를 드시는 패턴이었어요. 밀가루 음식을 모두 끊고 현미, 잡곡 중심으로 바꾸시니까 6달 만에 지방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당도 함께 안정됐고요. 다만 개인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은 그동안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다고 하세요. 매일 먹던 음식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밀가루의 중독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어떤 분들은 밀가루를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 하세요. 마치 금연하려는 사람이 담배를 자꾸 찾는 것처럼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일본 당뇨 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밀가루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일본 당뇨 환자들은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일본 당뇨병 치료 가이드 2024 보게 되면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이형 당뇨병 환자가 하루 약 130g의 탄수화물 제한을 지키면은 6달 후 당화혈 색소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2024년에 처음으로 저당질 제한식의 효과를 공식 인정한 역사적인 발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을 당뇨병 치료법으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기타사토 연구소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3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9년간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환자들의 당화혈 색소가 7.7%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첫째, 탄수화물은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중심으로 하되 전체 식사의 4분의 1만 차지하게 해요. 우리처럼 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만 드세요. 둘째, 매 끼니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를 반드시 포함시켜요.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연구에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은 혈당 상승이 3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이섬유는 마치 위장 속에서 스펀지 역할을 해요.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식이섬유가 당분을 흡수해서 천천히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게 돼요. 셋째,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과 두부를 위주로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줘요. 일본 전통 식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생선, 해조류, 녹차, 콩류, 과일, 채소가 풍부하고 설탕, 지방, 동물성 단백질이 적은 식단이거든요. 넷째, 채소는 당분이 적은 녹색 채소 위주로 다양하게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부추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예요. 채소와 해조류부터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에 현미밥을 아주 조금만 드세요. 제가 도쿄에서 만난 73세 사토 할아버지의 식사를 직접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미역국을 한 숟가락, 그 다음 나물 반찬을 천천히 드시고 구운 생선을 드신 후 마지막에 현미밥을 정말 조금만 드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드시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온다고 하셨어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당뇨병 치료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반 질환을 우선 고려한 약물 치료 중심이에요.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그에 맞는 약부터 처방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일본인의 고유한 당뇨병 병태 생리 특성에 중점을 둬요. 4단계로 나눠서 음식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마음가짐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일본에서는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정도 중요하게 여겨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전주에 사시는 74세 김동수 어르신은 넉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8.6%에서 7.2%로 떨어졌어요. 혈당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성급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좋아질까 정말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천해 보셨거든요. 첫 주에는 아침 식빵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둘째 주에는 점심 라면을 끊고 현미밥에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고요. 셋째 주에는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와 빵을 모두 끊으셨어요. 넷째 주에는 글루텐 프리라고 사던 제품들도 정리하셨고, 다섯째 주부터는 식사 순서까지 바꿔서 완벽한 일본식 식단을 만드셨어요. 제주에 사시는 77세 박순희 할머니는 체중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보셨어요. 특별히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6달 동안 8kg이 빠지셨거든요. 혈압도 함께 좋아져서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다만 급격한 체중 변화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천천히 변화를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은 피곤해서 낮잠을 자주 주무셨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된다고 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72세 이상철 어르신은 비알코올성 지방간까지 좋아지셨어요.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고 나서 석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어르신은 그동안 몰랐던 밀가루의 중독성에 대해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처음 2주일 정도는 빵이나 라면이 정말 먹고 싶어서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오히려 그런 음식들이 느끼하고 맛없게 느껴지더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단계적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작정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 하시면은 석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급하게 변화시키면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첫 주에는 아침 식빵이나 빵류를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시면 빵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밥으로 채우세요. 개인에 따라 적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첫 주부터 아침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후에 졸음이 덜 오고 오전 내내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둘째 주에는 라면을 끊어보세요. 라면 대신 현미국수나 메밀국수로 바꾸시면은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드셔야 한다면 면의 절반만 먹고 계란과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다만 갑작스런 식단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컵라면은 절대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정말 급하시면 라면을 끓여서 다른 그릇에 옮겨 드세요. 셋째 주에는 글루텐 프리 제품들을 정리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셨던 글루텐 프리 빵, 과자, 시리얼 같은 것들을 모두 끊으시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바꾸세요. 대신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같은 자연 탄수화물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다만 고구마나 감자도 과도하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넷째 주에는 가공된 견과류 제품들을 순수한 생견 과류로 바꾸세요. 꿀에 절인 견과류나 설탕 코팅된 제품 대신 생아몬드, 생호두를 하루 한 줌만 드세요. 견과류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가공된 제품은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으니까 반드시 생것으로 드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세요. 다섯째 주부터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와 해조류부터 천천히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은 혈당 상승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약을 먹는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 2주일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밀가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니까 참고 견뎌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세요.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밀가루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깊게 숨을 10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의 도움이에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은 훨씬 쉬워져요.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되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사라져요. 2달째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져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은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간 수치 모든 게 개선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현재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식단을 바꾸시면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빨리 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요요 현상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시면은 더 이상 예전 음식들이 그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셨을 텐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건강 문제는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이든 80이든 우리 몸은 올바른 음식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줘요. 실제로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혈당을 완전히 정상화시키신 사례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개인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있으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시면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오늘 이 정보를 아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시면 돼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는 것부터요.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식빵 대신 현미밥 한 공기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계속 하시면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로 고생하고 계신 기간이 몇 년째인지 댓글에 알려주시면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당뇨 환자들이 매일 먹는 혈당 안정 슈퍼푸드 5가지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들이에요.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기대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시작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꼭 읽어보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식단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피해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석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어 있을 거예요.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석 달 뒤 새로운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하지만 모든 건강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참고용이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